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시사특강입니다. 오늘은 6개월이 지나도록 가라앉지 않고 있는 홍콩 사태, 그 본질과 전망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콩 사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만은 내부적인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아마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홍콩은 법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입니다. 인구는 약 744만 명이고 면적은 서울의 1.8배. 많은 분들이 다녀오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선진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죠. 국내 총생산이나 1인당 GDP가 5만 불에 육박하는 아주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원래. 그리고 항상 상당한 외환 보유고를 보유하고 있어서 튼튼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콩은 우리에게 아주 철저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운영하는 그런 지역이고 또 서비스업 위주로 산업 구조가 되어 있고 자유무역항으로서 또 아시아의 국제금융 센터로 또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홍콩의 역사는 아주 복잡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면 1840년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였던 영국이 아시아 지역 비즈니스를 위해서 아편 전쟁이라는 아편을 빌미로 한 사실상의 개항 전쟁을 시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영국이 홍콩을 함락을 하고 1842년에 남경조약이라는 조약을 맺음으로써 홍콩 섬이 할양이 되죠. 그리고 1860년에는 구룡반도 일부와 부속 4개 섬이 영속적으로 영국에 귀속됩니다. 이 할양이 되고 귀속된 것은 영구적인 건데 1898년에 홍콩의 가장 큰 지역인 신계지구 그리고 235개의 부속 도서가 99년간 조차됩니다. 빌려주게 되는 거죠. 1898년에 99년을 빌려줬으니까 1997년이 반환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그 홍콩 섬이나 구룡반도는 영구 할양이 됐지만 당시에 반환 협상을 조차된 지역에 대한 반환 협상을 진행을 하면서 덩샤오핑이라는 당시 중국의 지도자가 이왕 돌려주는 거니까 나머지 영구 할양된 것도 같이 돌려받겠다 하는 그런 반환 협상을 1982년에 시작을 하고 1984년에 반환 합의서에 서명을 합니다. 이때 내놓았던 그 방식이 일국양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 국가 두 체제를 쓰겠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영국을 설득을 했고 그래서 영국이 모든 홍콩의 식민지 권리를 포기를 하고 1997년 7월 1일에 중국의 주권이 귀속이 됩니다. 중국은 이 홍콩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침략전쟁에 의해서 남경조약이라는 불평등 조약에 의해서 빼앗겼다고 해서 반환을 받는다거나 이런 표현을 절대 쓰지 않고 홍콩이 회귀했다는 표현을 쓰죠. 이 홍콩 지역은 기본적으로 19세기에는 미국의 노예 수출을 하는 그 무역항으로서 기능을 했고요. 1950년대 들어서 중국 자본이 유입이 되면서 이제 경제가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을 하고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치하에서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상해 지역의 섬유 공업을 하는 자본가들이 기술력을 가지고 홍콩에 들어왔고 그래서 처음에는 섬유업 이런 분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960, 70년대 전자산업이 흥기를 하는데 일본이 전자산업을 아주 잘 운영을 해서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하던 때입니다. 그때 중국에서 넘어온 많은 노동력과 이런 사람들의 저임 노동력을 이용해서 일본에서 소위 부품을 들여와서 조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공 수출을 해서 전자산업화가 이제 중국 당시 홍콩의 주력 산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78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개혁개방이라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중국에 유입되는 많은 자본들이 홍콩을 거쳐가게 되면서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로 변신을 하죠. 그리고 나서 1997년에 홍콩의 주권이 중국에 귀속이 되고 그때부터는 또 중국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세계적인 그 경제력을 보유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홍콩의 경제 정책은 긍정적 비개입주의라고 부르는 소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뭐 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일단 해라 하고 나서 방법이 있으면 그거를 처리하는, 다시 말해서 정부의 개입 요소를 최소화하는 이런 긍정적 비개입주의로 경제가 많이 발전을 했고, 다만 이제 토지는 영국령이었던 그 당시부터 계속 갖고 있었던 모든 토지는 영국 여왕이 하사한 거다. 이런 것 때문에 토지는 정부 소유고,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한 임대료는 또 사실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홍콩이 세계적인 경제 중심지로서 나름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홍콩에 올 6월 9일에 100만 명이 모인 시위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송환법이라는 것 때문에 시위가 발생을 했는데, 송환법이라는 것은 범죄인 인도 조약입니다. 당연히 그 홍콩은 20여 개 국가와 이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본토, 대만, 또 마카오와 홍콩은 아직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 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홍콩 시민들은 중국이 이 법을 빌미로 중국의 마음에 들지 않는 홍콩의 정치인, 민주인사, 시민사회 인사 또는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을 탄압에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려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홍콩 내에 사실 상당히 많은 미국이나 서방의 정보 조직을 색출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홍콩 시민들은 중국 정부의 사법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하면 홍콩을 탄압하는 법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반대 시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습니다. 송환법, 뭐 당연히 그 철회를 해라, 폐기를 해라라는 게 가장 큰 이유, 중심적인 요구였고요. 또는 시위나 이 시위대에 대해서 시위를 폭동으로 보고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는 이런 잘못된 인식을 철회해달라. 그리고 경찰이 강경진압을 하는데 이 강경진압에 대한 독립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좀 해야겠다. 또 체포한 시위대, 지금 6개월간 약 5,800명이 체포가 됐고 1,000여 명이 기소가 됐는데 이 사람들 석방하고 기소하지 말아라. 그리고 당초에는 캐리람 행정장관이 중국 편을 너무 든다. 행정장관 사퇴하라. 그러다가 점점 이제 행정장관을 우리 손으로 못 뽑으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직선제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9월 4일에 송환조례를 공식적으로 폐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좀 늦었죠. 6월 9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좀 늦는 바람에 이 부분은 철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계속된다. 시위가 계속된 가장 큰 이유는 중앙정부를 배후에 둔 홍콩 정부의 강경 대응이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시위대 여러분들이 그 자료나 화면이나 또는 신문 이런 데서 봐서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평화 시위였고 뭐 유모차 끌고 나온 엄마들도 있었고, 그게 어떻게 비무장 시위대한테 강경한 진압을 하고 실탄을 발사하고 나중에는 사상자까지 발생하게 되니까 이게 더 복잡해지는 거죠. 게다가 송환법을 폐기하고도 계속해서 이 시위가 계속되니까 10월 5일에는 복면금지법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복면 쓰고 시위하지 말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11월 17일, 18일 홍콩 이공대에서 이 소위 학생들이 과격 시위가 진행이 됐고, 이 과격 시위에 대한 과격 진압으로 사실은 홍콩 시위 사태가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콩 시위는 기본적으로 반중 시위화됐고 또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국제화 추세로 흘러갔다. 그리고 아주 젊은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그런 시위가 됐던 겁니다. 그 이후에 마침 11월 24일에 선거를 통한 홍콩 구의원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전체적으로 약 8대2 정도, 7대3 정도였던 소위 친중파가 장악하고 있었던 구의회가 이제 친중파가 10% 정도밖에 못 차지하는 그리고 대부분의 의석 18개 선거구 중에 17개 선거구를 소위 민주파가 휩쓰는 그런 선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의석수가 그래서 기존의 8대2에서 이제는 1대9로 그 친중파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변한 거죠. 다만 그 내부를 좀 살펴보면 득표율로는 57%대 42%입니다. 그러니까 의석수가 9대1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2를 차지했지만 득표율은 42%를 차지하는, 여전히 홍콩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또 보여줍니다. 이 홍콩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은 홍콩이 중국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당연히 중국은 홍콩을 중국화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홍콩 사람들은 중국이 홍콩화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7년 홍콩의 주권이 중국에 귀속됐을 때 그 신문에 홍콩은 이제 죽었다라는 그런 그 사설이 실립니다. 그때 실렸던 북경은 홍콩을 통제할 거고 홍콩 정부는 북경 편이 될 수밖에 없고 언론은 통제받을 거다. 취업난이 심화될 거다. 경제사회가 양극화될 거다. 그리고 경제도 중국 경제에 종속이 돼서 홍콩이 갖고 있는 특수가치를 상실할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일국량제 시행 22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97년에 했던 예언들이 전망들이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이 보면은 일국량제 한 지 22년 됐는데 일국량제가 끝난다는 2047년에는 홍콩은 사라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시위가 과거보다 과격화되고 장기화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홍콩 사태가 이렇게 복잡하게 된 근원이 있는데요. 그거는 한국가 두 체제라는 시스템입니다. 그 한국가 두 체제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체제 하에 중국 본토에서는 사회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홍콩은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게 바로 한국가 두 체제라는 건데 전체적인 흐름은 아주 간단합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홍콩은 홍콩대로라는 거죠. 그러면서 몇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홍콩의 생활 방식이 적어도 50년간은 변하지 않는다. 홍콩의 자유민주시장 그대로 유지되고 생활 방식도 50년간 유지될 거다. 그리고 홍콩인이 홍콩을 통치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 그러니까 홍콩을 통치하는 사람을 홍콩 사람들이 직접 뽑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고 행정이나 입법 또 사법 이런 데 대해서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도록 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22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도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간 선거인단에 의해서 행정장관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홍콩의 생활 방식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중국의 입김이 거세지고 중국에서 넘어온 대륙 자본과 그 본토 사람들에 의해서 홍콩의 생활 방식도 변하고 있고 입법, 사법 이런 것들도 결국은 홍콩 스스로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복면금지법도 시민사회가 홍콩 법원에 위헌이다 제소를 했습니다. 그 법원에서 맞다 위헌이다 그랬는데 중국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홍콩은 중국의 일부분이고 홍콩 사회의 모든 결정의 최종 결정권은 법원에 있는 게 아니고 홍콩 특별행정부 기본법을 만든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있다.
그리고 홍콩의 결정이 있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니까 결국은 전혀 자신들의 자치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게다가 홍콩은 분명히 향후에 중국 여러 도시 중에 하나로 전락할 거다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5번째 직할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좀 관철을 홍콩이 원하는 대로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일국양제는 홍콩 기본법에 의해서 1990년에 제정이 돼서 지금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중앙정부의 입김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국무원의 홍콩 마카오 사무판공실이 홍콩에 있고 그 다음에 인민정부, 중앙인민정부의 홍콩 특별행정부 연락판공실도 있고 또 홍콩에는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 자치를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게 홍콩 시민들의 생각인 거죠. 홍콩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일국양제가 제대로 안 지켜져 있고 경제는 종속이 돼 있고 무력으로 혹시 그 홍콩에 중국이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일국양제 같은 경우 당시 덩샤오핑이 얘기했을 때는 한 국가 두 체제 하나의 국가가 존재함으로 두 가지 제도가 있다. 병렬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시진핑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중화인민공화국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제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하 구조를 분명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홍콩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국제적 지위를 중국 도시 하나로 만드는 정책을 올 2월 18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빅베이 에리어라는 그런 계획인데요. 홍콩이 11개 도시 중에 하나로서 중국 남부 지역의 대경제권을 구성하는 도시의 하나가 된다.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홍콩의 지위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홍콩에는 인민해방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홍콩 특별행정부 정부가 홍콩이 여러 가지 치안이라든지 뭐 이렇게 위기에 빠졌을 때는 중앙에 인민해방군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위 사태라든지 이런 거가 홍콩의 안정, 치안을 해친다고 생각을 하면 언제든지 중앙인민정부에 요청을 해서 그 홍콩에 주둔하고 있는 인민해방군이 개입을 할 수 있는 거죠. 중국에게 홍콩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국양제는 당초에 덩샤오핑이라는 당시 지도자가 대만 통일을 염두에 두고 일국양제 실험장으로서 홍콩에서 먼저 잘 시행이 되면 대만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중국과 같이 가도 되겠다라는 그런 실험적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홍콩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대만 독립 성향을 가진 지도자가 대만을 이끌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 정부가 대만 독립 성향 지도자의 선거 운동을 대신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친중 성향을 가진 중국과 잘 지내야 된다라는 성향을 가진 후보자가 크게 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의 또 전략 가치도 있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만든 홍콩 관계법에 대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이 서명을 했다라는 것은 홍콩은 독립적 지위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미국의 의지를 반영을 한 건데 서명을 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집행이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 카드로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지역이죠. 중국 입장에서도 홍콩이라는 완충 지역을 통해서 미국과 여러 가지 뭐 교역이라든가 이럴 때 지금 이제 관세 1차 무역 협상에 사인을 했지만 향후에도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홍콩이 중요한 중간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 가치가 양측에 다 있습니다. 또 중국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에 들어오는 외자의 65%가 아직도 홍콩을 거쳐서 온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대외적으로 투자하는 자본의 60%가 홍콩을 거쳐서
간다. 결국 이런 상황으로 보면 쉽게 홍콩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홍콩 자본이 유출이 돼서 경제가 붕괴가 된다면 중국에 들어오는 외자 유입이라든가 중국의 대외 투자 이걸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홍콩 사태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지만 그러면 어떤 데서 타협점을 찾아야 될 거냐. 지금 사실은 홍콩 시민사회가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과 잘 지내자는 친중 세력이 있고 원래 영국에 의해서 움직였던 훈련받았던 그런 민주의식이 더 발현이 되고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는 민주파가 있고 말로만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이 과격하게 시위를 하는 학생들 중심의 행동파들이 있습니다. 이 세 시민사회가 적어도 한 목소리를 내야 공감대를 확보해야 중국 중앙정부나 홍콩 정부가 대화에 나서서 뭔가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홍콩 정부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안 된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시위대는 다 폭도고 저런 시위는 홍콩의 안녕을 해치고 그래서 강경 진압을 계속하면 얘기가 되지를 않는 거죠. 시민들이 지금 가장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은 홍콩 경찰, 홍콩 행정장관이 다 홍콩 사람인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중국 중앙정부의 편을 드느냐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시민사회에서 공감대를 확보하고 일정한 시민사회에 응집된 요구를 홍콩 정부나 중앙 정부에 할 때 중앙 정부가 직접 나서기는 어렵지만 홍콩 정부가 그런 시민들의 요구를 한두 가지라도 들어주고 홍콩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과도하게 과격하게 장기간 시위를 하느냐 이런 데 대해서 기본적인 홍콩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데 조치들을 해줘야 이게 가라앉으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지금같이 간다면 물론 공권력이나 여러 가지 뭐 이런 면에서 홍콩 시민들이 중앙정부나 정부를 직접적으로 대적할 힘은 없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면 뭔가 공감대를 통한 대화와 협상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계속 일국양제에 따른 그런 제도적 미비라든지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